니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들아.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세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진짜 잘 돌아가는 집안 꼴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는 한데 이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은 참 탐탁치 않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 이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협치라는 것을 해야 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기는 한데 대박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임성근 부장판사,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판사거든요.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이거 수리하면 안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이 양반이 이 대법원장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걸 몰래 녹취를 해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와,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의 모습이다. 그런데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 더 골 때려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포기했다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녹취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뭐 임장 사표를 내는 건 낫죠. 좋은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뭐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무죄한 경우는 이제 무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무죄는 아까 탄핵이라는 게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리본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면담 녹취록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대응을 설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좀 충격적이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 사법부 식구들을 감싸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욕먹어서는 안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중간에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은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표를 수리해 버린다면 탄핵 얘기는 나오지 않겠지. 그런데 국회에서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까? 정치적인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나는 네 사표를 수리해 주고 싶은데 국회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지금 내가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 이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둘 다 날리자. 김명수 대법원장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같이 탄핵시키자. 뭐 이러고 있습니다. 김명수라는 인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당사자와의 면담에서 넌 탄핵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애둘러 돌려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처럼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김명수라는 인물은 존재감이 제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녹취록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수 언론들이 이걸 받아서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보수 언론들, 적폐 세력들 쪽에서도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니까 김명수라는 인물 입장에서는 민주진영도 싫어하고 이 적폐 세력들도 싫어하고 이 좋아하는 곳이 없어. 와, 몸을 기댈 곳이 없네. 선택을 하셔야죠. 개혁적으로 확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적폐 세력한테 붙거나 뭐 이래야지. 뭐 기댈 곳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으니 갈 데가 없어. 다 싫어해. 참 안쓰러운 양반이다. 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렇다면 왜 탄핵을 당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박근혜의 7시간, 이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담당 판사가 아니었어요. 이 재판의 담당 판사는 이동근 판사인데, 이 이동근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를 뒤에서 조종을 한 사람이 바로 임동근 부장판사입니다. 김기춘이 등장을 해요. 김기춘이 임성근을 부릅니다. 자, 이 판결 제대로 해라. 임성근에게 지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임성근이라는 인물은 이 청와대와 이동근 판사, 담당 판사 사이에 역할을 하는 브로커 짓을 합니다.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문을 내놔라, 미리. 판결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동근 판사는 판결을 바꿔서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동근 판사는 차관급으로 승진을 해요. 이게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는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탄핵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재판을 장난질을 친 사람들이다 이거죠. 어김없이 이런 더러운 일에는 김기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의 명예에 먹칠을 한 행동을 한 사람, 임성근, 이동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 너무 기가 막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답니다.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명예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 식구들을 지켜야 돼. 그렇다면 우리 식구들은 왜 지켜야 될까? 돈 때문입니다.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 비리 범죄. 이걸 내가 해야 되거든요. 일선 판사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전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최소 부장판사까지는 가야 돼. 부장판사급 정도는 되고 법복을 벗어야 이걸 전관 비리로 엄청 땡길 수 있어요. 수백억 땡깁니다. 자, 그런데 부장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랑딸랑 해야죠. 권력을 가진 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든 말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판결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가짜 법봉을 두드려주면 승진하는 겁니다. 부장판사 최소 차관급 가주면
법복을 벗었을 때 돈다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명예를 모르는 사법부, 명예를 모르는 검찰. 고쳐야겠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고쳐야 돼. 니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들아. 자, 오늘은 개판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시사건건은 노무현 세상이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